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 저녁 종목 진단 방송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빠르게 추석 부르고 가겠습니다. 한사발님, 대박이지님, 긍정의 선물님, 한마음님, 늘품님, 이치카님, 거만도리님, 미루님, 인재님, 스마트한 농부님, 부자 왕부자님, 네, 그리고 알부디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보죠. 네. 박정희님, 김명희님, 그리고 박선영님, 신기루 맥스님, 그리고 윤종훈님, 부자봉리님, 백아이님 어서 오시고요. 유영일님 어서 오세요. 박현수님, 총알충전님, 행복한 뜨응기님 어서 오세요. 김강영님도 복 받으시고요. 네, 박혜자님 어서 오세요. 네, 훈대디님, 네, 지금 방송 시작하고 있죠? 어서오세요. 조313986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눈이 조금 요즘 나빠진 것 같아가지고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더니 돋보기를 써야 된다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노안이, 오기 시작했다. 노안이래요. 이게,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눈, 관리들 잘 하십시오. 네. 노, 노안이라니. 좀 웃기긴 했는데, 좀 슬프기도 하고, 야, 벌써 그런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 이게 그냥 평상시 괜찮은데요. 이렇게 모니터에 있는 글씨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네, 노안이, 네, 난시하고, 노안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써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 맞추고 왔는데 더럽게 비싸. 네, 안경 나 그렇게 비싼지 처음. 저는 원래 안경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야, 안경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안경 관련주도 사세요. 네, 렌즈. 네, 렌즈 관련주. 야, 그 돈 되겠더라.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라도 좀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라도 좀 벗어야지. 여러분들이 많이 봐줄 것 같아서. 네. 벗어야, 이렇게 벗어야 되는데. 자, 네, 가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뭐 있나 한번 보고요. 오늘 제가요, 매도가 있었어요. 네, 제 계좌에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있었냐면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코스닥, 어이구. 코스닥 150, 네, 레버리지를, 코덱스, 이거다. 그죠? 네. 이거 아닌데? 네. KODX, 코덱스. 제가 아침에 방송하신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 번호가 뭐더라? 이거 알 수가 없다. 그건가 보다. 하여튼 이거예요. 네, 이거 그냥 팔았고요. 그래서 한 23%, 아침에 팔았어요. 27%까지 아침에 찍었었는데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한 25%, 그 정도 수익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뱀, 네, 초록뱀, 네, 요거 여기서 팔았습니다. 네, 얼마에 팔았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가격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종목 코드가 여기 있다. 233740. 네, 요거. 네, 어우, 많이 빠졌네. 이거는. 네, 얼마에 팔았냐면요, 6755원. 그러니까 여기 거의 위에서 팔았네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좀 빠지기 시작할 때, 네, 더럽다 생각해서 팔아버렸고요. 네, 아무래도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단타는 좀 안 하지만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좀 커지기 때문에 매도가 좀 들어갔고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047820.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단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점, 여기 시점에서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수익률이 10 몇 프로인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10 몇 프로. 수익률은 여기 안 나오네. 네, 여기 지금 카톡으로 다 안 보이시죠? 카톡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매매 내역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도를 일단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진단으로 해드렸을 거예요. 미디어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뭐였지? 키스트, 그죠?
둘 다 단기적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키이스트는 안 팔았어요. 키이스트도 가지고 있는데 키이스트 아직 안 팔았고요. 초록백만 팔았습니다. 초록백만 일단은 매도해서 이게 워낙 이게 꼬리가 길어지면요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네 차익 실현. 제가 원래는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투자를 하긴 하는데 네 요거는 조금 차익 실현이 됐고요.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번호가 122630이죠. 요거는 왜 안 팔았냐? 요게 아까 코스닥 레버리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요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직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요 꽉 찼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가 들어가고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도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지 조금 아시겠어요? 네, 그냥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그 수익 매매의 포인트이긴 한데요. 저는 원래 수익 매매 잘 하진 않는데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거라서 아침에 매도를 조금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진단 이제 가도록 할게요.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네,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지 않았으면 말고요. 네. 처음에 SK 이노베이션 네. 또 유가 관련한 이야기네요. SK 이노베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니? 네, 화천기계. 네, 화천기계. 상을 갔네. 네, 요거 일단 두 번째 종목. 그 다음에 삼진 L&D. 네, 이 시간만 기다리셨다고요? 자, 그 다음에 SK 네트웍스. 야, SK 네트웍스는 이제 좀 살아나고 있나? 이거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에요. 네. 동방 지난번 했던 것 같은데 서방 말고 동방. 네. 그 다음에 텔콘. 네. 텔콘 7번이 한화 손해보험 8번이 가비아. 네.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네. 하나 손해보험까지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가비아 다음에 나온 게 풍산. 네, 풍산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 같아요. 동파이프 요거는 경기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풍산 아직까지 재미없죠. 네, 경기가 살아나야지만이 주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홀딩 관점이긴 한데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경기가 살아나서 막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재 소비가 많아져야지만이 좋아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답하실 거예요. 추세도 하락 추세고요. 그래서 요거는 더 기다리셔야 되고 언더슈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는데 네, 기다림이 길게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9번 성우하이텍까지 해서 가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네, 성우하이텍까지. 네, 이미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부터 성우하이텍까지 9종목 딱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종목이 선택되지 않았다. 그래서 또 슬퍼하거나 네, 열받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오셔서 이야기 좀 써주시면 순서대로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내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라든지 설명을 좀 듣다 보면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 같이 좀 붙여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여서 내 종목도 저런 식으로 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꼭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다라는 진단을 받아야지만이 네, 속이 시원한 건 아니에요. 네. 자, SK 이노베이션 보죠. 네. 이노베이션은 일단 유가와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유가. 네. 유가. 얘는 뭘 하는 기업입니까? 정제 마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얘의 중요한 네, 수익원이 되겠죠. 그래서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요. 네.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석유 화학 윤활 제품의 생산 판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유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원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에너지 기업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야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요. 네, 노할 거예요. 네, 어,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마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판매량이 만약에 10,000원이에요. 판매 가격이 10,000원인데 수입 원자재 가격이 5,000원이야. 그럼 5,000원의 마진이 있었겠죠. 5,000원의 이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더 내려가서 4,000원이야. 그럼 6,000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그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그 몇 안 되잖아요. S 오일이라든지 몇 안 되는 이제 정제 마진을 좀 이렇게 주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 가격도 내려간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소비의 감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재택근무가 또 많아졌잖아요.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갈 일이 없어. 물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자동차, 자가용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요. 자동차의 운항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기도 했고, 저도 기름을 넣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무실 나가는 비율보다 재택근무의 비율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3주에 한 번 넣거나, 한 달에 한 번 넣거나,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기름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뭐 우린 좋긴 좋은데 이 정유사 입장에서 본다면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정유사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면 괜찮은데, 그런데 석유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판매 가격도 내려가면 결국 비싸게 사들인 재고가 어떻게 돼요? 손실로 잡히게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5,000원짜리 제품을 사놨어요. 창고에 가득 넣어놨어. 근데 이거를 6,000원 정도에 팔고 있다가 6,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를 통해 가지고 6,000원짜리 팔리던 게 점점점 가격이 내려가. 그래가지고 내가 사온 가격보다 더 아래쪽 4,500원, 4,000원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5,000원에 이걸 사왔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지. 유가가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물론 이제 그 기름값이 이제 앞으로 오를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미리 사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워낙 그냥 돌발적으로 많이 내려가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유가가 얼마만큼 내렸는지. 그냥 이렇게 많이 내렸죠? 네,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뭘 했냐면 이제 오펙하고요, 오펙 플러스 비산유국은 이제 비회원국들하고 뭘 했냐면 감산 합의를 들어갔어요. 감산 합의를 들어갔는데 다 그냥 하자 이렇게 됐는데 멕시코가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배럴을 일단은 낮추자, 감산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멕시코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할당량 40만 배럴 중에서 30만 배럴 빼고 10만 배럴만 하겠다. 그래서 970만 배럴이 감산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석유의 소비가 줄어드는 그 양이 하루에 3천만 배럴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3천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97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해서 이게 카바가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3천만 배럴이 그냥 그대로 충격으로 오는 것보다 2,300만 배럴이 충격으로 오는 것이 조금 더 낫긴 낫겠죠. 그렇지만 그거나 그거다 이거예요. 도끼인 객긴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가를 더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다 손실로 잡히고 있어서 여기에서 정유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돈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냐면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추세를 들여다보면 요렇게 가야 되겠죠. 요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계속 더 들고 가셔야 되겠죠. 물론 저항대는 있겠고 지지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추세를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이고요. 추가 상승 일단 10만원대 이상까지 지켜보시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일 테고요. 반등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하락 추세의 계속 연장선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 반등만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겠죠.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 과정에서 만들어진 과매도 국면을 해소하는 시점이므로 단기적 반등은 예상되지만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이지만 신규 접근은 긍정적이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것 언제까지 하면 안 됩니까? 라는 부분들은 이제 추세가 좋아질 때까지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좋아지면 이 추세들도 갑자기 같이 좋아질 겁니다. 보시면 이제 2017년도 요런 때 보시면은 경기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가가 꺾인 거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때는 유가 이런 정유 관련주들이 좋지 않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물려서 마음이 아팠었던 그런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사신 분들은 더 좋았을 테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한 차례 이제 급등세를 좀 많이 보였었다가, 네, 주가가 이제 2차적인 상승, 원래 추세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추세로의 어떤 전환 포인트가 진행됐었던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주가 한번 들어간 자리인데 지지가 만들어진 자리에서 급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갔는데 이게 저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세게 나갔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거래량이 일단 터졌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가 조회를 해볼게요. 현재가를 조회해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5만 주 95만 주의 물량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다 보시면 보통은 넘겨서 네, 한 차례 정도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한 차례 정도 더 상승을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손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거의 뭐 보합권대 들어갔거나 아니면 밑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 있을 텐데 저는 아직 평단가 부분을 보면은 아직 손실 중이긴 합니다. 내일 올라가면 추가 상승을 통해서 네, 수익권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종목은 이제 원래대로의 추세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네, 내일 추가 상승을 통해서 가격대를 본다라면 3,200원, 네, 3,100원, 3,200원쯤 이제 가격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급하게 올라온 만큼 변동성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즈음에서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을 진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동평선 다 따라붙으면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지 않나 생각되고요. 현재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말 그대로 보너스 국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과매도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홀딩 하시고요. 장기를 일단 볼 거예요. 이 종목은요, 우리가 월봉 추세를 잘 보시면은요, 사실 이 종목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이런 패턴에서 큰 시세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 일단 요 위치, 요 위에 자리를 넘어가 주는 거, 3,100원, 3,200원 요 위에 자리에서 가격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요런 지지를 통해서 주가가 아주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화천기계는 이렇게 홀딩을 유지하시고 더 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장기적 추세의 전환 포인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은 원래의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강하게 상한가를 만들어서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중인 분들 홀딩이고요. 가급적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 관점으로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빠님 추천주를 제가 살짝 드리면 안 되겠냐고요? 아빠님 추천주를 제가 여기서 드리게 되면 안 되죠. 네. 드리면 안 되고, 이번에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서글퍼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또 다음번에도 또 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힌트를 뭐 하나 드리자면, 아까 낮에 공장장님이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아빠님이 그냥 말씀하신 종목들 안에 있어요. 네. 아빠님 말씀하신 종목들, 오늘도 말씀하셨어. 방송 중에 말씀하신 종목 중에 그 추천주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한참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추천주였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아실라나? 네, 보신 분들은 아마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 거기에도 힌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추천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송 중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바로 그 종목이 추천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하고 차트를 같이 비교하면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삼진 L&D 갈게요. 삼진 L&D. 지금 그 우리가 코스닥의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 게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살짝 들어오면서 이제 이 새로운 지지선에 대한 그 역량을 시험해보는 그런 구간이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이 지지선이요,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강하게 만들어질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 동기적으로 있는 이 포인트가 잘 지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일단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항에 대한 부분, 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거는 뭐 IT, 네, 야 내려와봐. 이렇게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네, LED 조명, 네, 그 다음에 IT 이런 쪽이죠. TV 백라이트 유닛이죠. 네, 그 다음에 피니셔, OA 기기, OA 주변 기기, 피니셔, 액정 표시장치, LCD 관련 부품 사출 뭐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기기 구성 부품 및 등등등 업황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살짝 나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들이죠.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큰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돌아설 수 있는 과정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추세가 지금까지 계속 나빴어요. 계속 거지 같았고요. 그런데 역사적인 저점권에 부딪힐 때마다 뭐가 나왔냐면 기가 막힌 반등들이 나오더라 이 얘기죠. 역사적인 저점에 부딪힐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얼마나 맛이냐면 1,500원에서부터 무려 2,600원까지 60, 70% 정도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 달려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본다라면 자, 여기가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아까 저점만 그어볼게요. 저점만 이렇게 저점만 그어보면요. 잘 보세요. 이게 1,400원에서 1,6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뭘까요? 이게 옆에다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다가 내려가서 반등 들어와서 지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엔 저항대가 있습니다.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렇게 N자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것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시점 여기 만들어진 1600원대 이상에서의 지지선만 확보가 된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추세 전환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방향을 돌리는 쪽에 시도를 했다가 이번에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다라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망할 것 같은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실적 같은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점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1,600원 지지가 된다면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네, 지금 자리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 그냥 홀딩이 맞습니다. 이미 이 두 차례 내려갔고요. 내일까지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 세 차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매도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추세는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장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저점을 잘 잡아냈어요. 저점은 1,400원 에서 1,600원 정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네, 지지를 통한 N자 형태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1,600원 수준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보유 중인 분들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아요. 네. 역별이잖아요. 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저점권에서 매수할 때는 내가 물려가지고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접근하시는 부분들인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굳이 리스크를 동반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이라든지 저항대를 다 넘겨준 과정에 있는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요. 보유 관점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 갈게요. 네, 네트워크스.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얘는 좀 돌려야 되지 않냐 싶기도 한데 너무 나빠요. 그죠? 네. 너무 주가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그래도 좀 지키려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특정한 저점권대를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요, 주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한 가격대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나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닥이잖아요. 바닥.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닥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뭐냐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변곡점이요? 큰 추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치는요,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에요.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네, 그죠? 네. 지난번에도 나타난 부분이 큰 저점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도 깨긴 깼지만 바로 받쳐서 올려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살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0원이 일단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추세는, 네, 추세는 하락세에서 진정세로 돌아서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네, 여전히 네,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죠? 네. 진행되고 있으며 상승 추세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내용 깊숙이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그럴 것까지 하게 되면 9종목도 소화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네, 확인할게요. 회사의 일부가 다른 곳에 팔리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만 살짝 봐드릴게요. 그러면 네, 회사의 일부가 어떤 놈이 팔리는지, 어떤 게 팔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AJ 렌터카를 인수하고, 뭐 이건 아니고 뭘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팝니까? 어디를 파는 거예요? 판매. 팔리는 데가 어디인데? 알려줘봐, 빨리.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 아시는 거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네. 뭐 회사의 일부분을 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네, 뭐 굳이 몰라도 되겠죠. 네. 판다라고 된다면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겠죠. 네, 적자 사업부 정리, 구조조정 아닙니까? 적자 사업부 정리하면은 회사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0억 원을 벌어요. 그러면 여기서 1,200억을 번 놈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00억이 나온 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성장한 사업부와 플러스 성장한 사업부가 합쳐져 가지고 회사의 실적이 잡히게 되는 건데, 여기를 덜어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거 팔아 가지고 돈 되는 거 일단 얘가 받았으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요, 요 1,200억에 대한 수익이 그대로 다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은 사실 뼈아픈 부분들이기도 하고 회사가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살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만약에 했다라면 이 기업은 오히려 재무적으로 더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보시면은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지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유 중인 분들은 4,500원이죠. 원 수준의 지지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홀딩으로만 보시고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뭐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서 일단 사업부를 팔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고 재무 안정성이 답보가 된다고 한다면 추세가 돌아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추세가 돌아서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계세요. 네, 굳이 지금 미리 매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S맥은 오늘 많이 오르던데 어제 진단해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네. 네. 뭐 추가적으로 내려가서야 되는데 지금 이거
옆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진단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왜 더 내려갈 수 있는 단계예요. 지지선 1200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조심하셔야 되겠지. 네. 일요일 종목 진단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동방 볼게요. 네, 동방은 야, 이것도 되게 재미없는 주식 중 하나였겠다. 그죠? 되게 재미없는 주식 중에 하나. 근데 지지선 대 위에서 일단 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봐요. 이렇게 지지선, 이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을 뚫고 넘어가면 그게 지지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선을 내가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 자체만으로도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1,800원에 대한 지지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차적으로 저항대는 지금 2,500원대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죠. 뭐 30% 정도라고 해도 네, 이게 온전하게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지지선과 가깝고요. 그 다음에 위쪽 저항대가 멀기 때문에 이런 그 괴리율,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만 많은 기대를 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추세가 횡보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이 지지선을 확보했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세로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현재 위치가 지지선 저항선보다 지지선이 더 가까운 시점이므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지금은 네, 홀딩만 유지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일단 횡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매수하라 어쩌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횡보 이게 매수하고 나서 막 옆으로 기어가 버리면은 이거 어떡할 거야. 네. 매수하고 나서 옆으로 계속 기어가. 계속 홀딩만 해. 와, 그럼 네. 이런 거겠죠.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 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보고 뭐 요쯤에 샀다. 요쯤에 샀다. 계속 가는 거야. 그냥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째 횡보다. 5년째 제자리다. 또는 5년째 마이너스가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실이 아니더라도 지겨워서 못하겠죠. 네.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시고요.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서는 모양새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갔다 오셨는데 추천을 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러겠죠. 네, 300명, 선착순 300명에게만 공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벌써 300명 넘게 왔다 가셨겠죠.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방송 때 한 번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또 주시겠죠. 네. 자, 테이크온 RF 제약 이거 맞아요? 네. 테이크온 RF 제약. 네. RF 제약. 먹방 하면 참 좋긴 좋은데요. 좋긴 좋은데 편하잖아요. 술도 한잔 하면서. 네. 굳이 뭐 이렇게 막 시간 쫓기면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옛날에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차려놓고 스튜디오에다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닭발볶음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그럼 나는 말 안 하지. 이제 먹느라고 그냥 계속 먹으면 내가 입에 막 튀고 막. 네.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한번 해보지. 먹으면서 해요. 먹으면서 이렇게 주문 가지고 해도 되잖아. 닭다리 뜯으면서. 닭고기는 많이 커. 네. 네. 그냥 해본 말입니다. 네. 자, 텔콘 제약 같은 경우는요, 추세만 볼게요. 추세만.
자, 상승이 뭘로 가죠?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큰 흐름은요, 일단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아래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뭐냐면 하락 국면에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급등 지지, 급등 지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겠죠? 여기? 네. 4,900원? 네. 가격대가 4,900원? 네. 그 정도네요. 그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실질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가 일단 확보가 돼야지 돼요. 왜냐면 이게 지지선이 있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가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놀아줘야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추세선은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여줘야지 이게 없이 추세선이 같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우상향의 가능성을 보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게 추가로 밀리게 된다, 4,500원 아래 4,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추세는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뭐 지금 제약 들어가 있으니까 뭐 바이오 쪽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통신 장비인데 지금 이게 저기 뭐 갖고 들어갔어요? 통신으로 올라갔는데 바이오야?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통신 장비였어? 커넥터, 무선 통신 장비에서 커넥터 케이블 이거였는데 갑자기 제약 바이오 쪽에서 테마로 엮여버렸어? 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부분이 비중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래서 최근에 혈청 검사 정책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얘는 무슨 관계인데? 얘랑 자회사 같은 거겠죠? 그러면 네, 자회사.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은 또 이렇게 테마주로 엮이는 모습이겠네요. 그죠? 네. 테마로 엮이는 모습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식이네요. 요즘에는 뭐 이쪽이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붙는 그런 관점이라서 요즘에는 전부 다 그거 같다고 하잖아요. 뭐 치료제니 뭐 백신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또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쟁쟁한 것도 많잖아요. CD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비중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일단 그런 테마가 있긴 있는데, 네, 그다지 썩 네, 힘을 많이 발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더 하락하지 않으면 일단은 버텨볼만 하겠는데요. 더 내려간다라면 일단은 안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저점 지지는 4,000원인데 4,500원 아래만 내려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에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비중이 좀 약한 편이고요. 사업 비중입니다. 네. 사업 비중 좀 약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 많아서 관련 재료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단 지금은 눌림목 형태의 지지선 확보를 위한 패턴이 진행되고 있으니 4,500원 1차, 4,000원 2차 지지선으로 확보하고 눈으로 보고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네.
하락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락하는데, 네, 이미 하락하는데 매도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신규 접근 좋지 않겠지만 홀딩이신 분들은 일단 좀 더 보세요. 신규 접근 하지 말고 보유 중인 분들만 홀딩했다가 반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반등 여부를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요런 위치 막 7,000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원금 회복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차 하락이 올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조정이란 게 한 번 정도 들어와 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 2차 하락을 뭐 WDB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저항 그런 어떤 조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살짝 완급 조정을 하는 그런 식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이거는 뭐냐면 바닥을 잡아내는 확인의 작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조정들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 오히려 들어왔을 때 내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조정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화손해보험 보겠습니다. 보험주들 올라오긴 하는데 네, 보험주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지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 좋다.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이 보험 관련한 종목군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야 돼요. 왜냐면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야지 수익이 나오게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하락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를 본다라면 지금 요 밑에 자리는 별 필요 없는 자리죠. 네, 별로 필요가 없는 자리.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위쪽으로 계속 저항이 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가 들어가서 강력하게 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강하게 뛰어 올라가기 좀 어렵겠습니다. 이 패턴들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요, 이렇게 폭락, 어떤 하락 추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일단 이평선을 다 잡아내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무조건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멀리 전환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홀딩이신데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저항대가 계속 있는 편이라서 뭐 단계 밟고 올라간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2,000원 아래로 내려간다 또는 더 내려가서 1,600원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라고 된다면 네, 안 좋겠죠? 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져야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좋아져야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죠? 따라서 지금의 하락 추세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단기 반등을 진행한 이후에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지지를 형성해 준다면 추세 전환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기겠죠. 네, 이렇게 매수는 썩 좋지 않겠고 대신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2,000원, 그 다음에 1,600원 수준에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비아는 이거 통신이지, 통신. 가비아. 산불인터넷? 무선? 뭐 이런 쪽인가요? 그때, 인터넷. 사물인터넷 쪽인가? 통신. 뭐 그런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비아. 가비아가 회사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가비아가 갑이야. 가비아가 갑이야. 네. 미안해요. 네. 자꾸 그러면 더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는 수가 있어. 자, 지금 보시면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회사고요.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좀 잘 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네.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아주 예전부터 저도 관심 있게 보고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추세가 좀 더디기는 해요. 그래서 추세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올라가다가 하단 깨고 다시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다시 상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주가 빠질 때도 딱 그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형태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반등 나갈 때 상단부에 부딪혔어.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일단 홀딩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인데요. 추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추세의 하단까지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 추세 하단이 언제냐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뭐 일단 추세의 어떤 흐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추세가 하단에 있으니까 하단에 근접할 때 잡아주면 그게 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의 추세에 따라서 매매하는 전략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패턴에서 지금 여기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겠죠. 근데 단기적 차익 실현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홀딩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많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네. 내려가더라도 홀딩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사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밑에서 다시 사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네, 위에서 팔았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돌아서는 자리에서 더 싼 가격에 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파시려면 절반만 파시거나 아니면은 다 가지고 가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들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상승세에 있고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진행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시점은 추세의 상단 저항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대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어서 길게 보고 보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보유자는 장기적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좀 깊이 들어오면 매수를 권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신규 매수하기 시기에는 조금 뭔가 애매한 것 같죠? 추세 상단에서 매수하는 것은 꼭 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마지막 종목이네요.
자동차죠? 네. 자동차. 오늘 자동차 대체적으로 좀 다 내렸어요. 자동차 부품. 네. BMW, 폭스바겐 뭐 등등의 납품을 하고 있다. 시총 대비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큰 기업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잘 보시면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2,200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700억이에요. 네. 700억. 2천억 시가총액인데 영업이익이 700억이에요. 약 40%, 35%.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면 ROE가 매우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분기 ROE는 얼마 안 나왔는데 이번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나? 네. 아닌데 이번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네.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업황 괜찮죠? 업황 자동차 부품이니까 경기 민감도에 들어가서 괜찮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적 나쁘지 않다 이거야. 가격대 지금 2,000원대야. 나쁘지 않다 이거야. 근데 왜 못 가는 거예요? 네. 불가사의한 종목이네. 왜 못 가는 거예요?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던 이유는 왜 안 좋았어요? 경기가 불경기도 있었겠습니다만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간 것이다. 지금 거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네.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 반등이 일단 예상은 됩니다. 이렇게.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이런 모양이 또 나올까봐. 반등이 나갔는데 또 저항에 막힐까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단기 반등이 나가더라도 바로 밀지 않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네. 3,500원. 3,500원부터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대기적인 매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버텼다가 반등이 나갔을 때 3,000원 넘어가면서부터 긴장해서 3,300원, 3,400원 정도면 차익 실현을 조금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일단은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2,600원 정도 예상이 되네요. 추세는 장기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자동차 부품의 부품 업종의 업종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업종의 상승세가 전망되고 있어서 업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3,500원부터는 저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고 단기적 차익 실현도 나쁜 전략은 아니겠습니다. 단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지금은 홀딩 하시고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업황이 좀 그랬었던 거, 그 다음에 현재 조금 억울하게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평가가 나와 있죠. POT 5.7배, PBR 0.2배. 그 다음에 분기 ROE는 이거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나와 있고요. 유보율 많지, 부채 비율 적지.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종목 진행이 됐습니다. 뭐 더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또 한 번 있죠. 내일 저녁 8시에 종목 진단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 화, 목 저녁 8시 종목 진단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들 많이 오셔서 종목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